안녕하세요. 귀농 절차 및 성공 사례 강의를 맡은 농촌진흥청 강선홍 전문위원 이흥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대해 실정을 보면 고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농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35.6%, 또 경영주들 현황을 보면 70세 이상이 60.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소득을 보면 지금 순수한 농업의 소득을 제외를 하고 농업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1천만 원 이하가 67.8%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제 농가의 목표 소득은 우리 농협이나 우리 이제 이 농업기관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농촌의 그 사회 안전망 및 보장 제도가 현재 우리 농촌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문화나 교육, 의료, 복지 등 지금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교육 문제도 심각하고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개방 확대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가 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입이 FTA 체결로 인해서 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농산물 생산하고는 아주 밀접한 이 관계를 이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우박이 내려서 사과 농사가 30% 감소가 됐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남한에는 사과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전날 기온이 30도 정도였는데 그 다음날 눈이 내렸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현상은 결국은 우리 어떤 식물의 어떤 지형도를 바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이 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1980년도 중반 이후에는 사회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귀농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초에는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인력 정책으로서의 귀농, 다양한 귀농 촉진 정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 말부터는 생태 환경적 가치 지향적 귀농이 이루어졌고, 전국 귀농본부 설립이 1996년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이후에 정부 지원에 의한 집단적 귀농이 이루어졌는데,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중시를 하면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확대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농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이 좋아서 26.1%, 그 다음에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17.9%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일자리는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젊은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전의 농업의 개념을 벗어나서 수제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청년들이 여럿이 모여서 폐교를 하나 임차를 한다 한지 이래서 지금 효과를 지금 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은 농업 창업의 값진 경쟁력이다. 우리 지금 종전에 우리 농사를 짓는 시골의 우리 부모님과 요사이 젊은 세대가 귀농을 해서 농업을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을 때 컴퓨터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다음에 게임에 대한 지식과 또 다양한 어떤 경험들이 농촌에 와서 융복합이 기존의 농업과 융복합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자꾸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어떤 무한 가능성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보면 우리의 어떤 농산물이 그 의약품에도 원료로 제공이 될 수가 있고 또 화장품에도 접목이 될 수 있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또는 과학기술을 바탕한 어떤 첨단 산업에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 생활의 회의를 느껴서 귀농을 하는 사례가 14.4%, 그 다음에 가족과 친지가 살기 위하여 10.4%. 그런데 가족과 친지들과 살기 위해서 귀농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부모가 다 살아계실 때는 주말에 와서 일을 조금씩 거들어주고 그러다가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면 모친 혼자서 농촌에서 그 농사를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결단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다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 이유로가 10.4%인데 건강이 안 좋아서 사실상 귀농을 해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건강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먹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입니다. 5.6%인데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친척이나 부모님한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훌륭한 농사꾼으로 또 변모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귀농은 그렇고 또 이제 귀촌은 자연이 좋아서 우리가 농촌에 보면 경관농업이라고 그러죠. 자연이 좋아서 20.4%, 가족과 친지와 살기 위해서 16.4%, 시골에 부모 형제들이 또 있으면 또 가서 퇴직 이후나 귀농을 해서 같이 사는 사례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가니까 6남매가 전부 다 귀농을 해서 오손도손 재밌게 그렇게 사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13.8%입니다. 시골에 내려오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시간이 있고 느림의 미학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도시 생활의 회의를 느껴서 13.6%. 도시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삭막하죠. 그리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우리가 농촌에 가서 그 이웃과 더불어 품앗이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서는 또 굉장히 그 살아가는데 새로운 어떤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 이유, 그 다음에 실직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7.8%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농과 귀촌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귀농은 농촌에 내려와서 농사를 주업으로 한다는 것이고 귀촌은 농업 위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이 귀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업형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농촌에 내려가서 창업하는 형태죠. 농촌에 내려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아실현형입니다. 농촌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다음이 전원주거형입니다.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전원생활형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 지역의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이 노후생활형입니다.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의 삶을 누릴 목적으로 이주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귀농 귀촌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가 실현형이라는 것은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가 기본적으로 5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제일 밑에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욕구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명예의 욕구, 맨 위에가 자아 실현형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자기가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맨 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또 한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유형 중에서도 자아 실현형은 굉장히 좀 고차원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의 어떤 준비 기간입니다. 과거에는 귀농을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귀농을 해서 실패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요게 53.4%입니다. 요 준비 기간에 준비를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귀농 교육, 농업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대학에서도 보면 요사이 농업 창조 센터라 그래가지고 또 교육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 농업과 관련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2월이나 1월에 새농민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귀농 귀촌 준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귀농 결심입니다. 귀농 결심은 사전교육, 농장견학, 정보 수집 등 자신감과 확신이 생길 때 귀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과는 달리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족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골에 가보면 혼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를 보면 거의 부부가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성공률도 높고, 또 세월이 지나면 상당한 또 소득도 억대 농가로 진입하는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은 세 번째, 농작물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여건, 적성, 또 자본 능력 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농작물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 습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이나 사과대학, 포도대학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선도농가, 나보다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나보다도 이미 귀농을 해서 사과 농사를 지어서 선도농가가 된 이런 농가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또 함식도 가서 좀 배워야 됩니다. 또 농업기술원이나 농민사관학교에서 농업 관련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도 사전에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지 선택, 생활 여건과 선택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이나 농업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서울에서 귀농하신 분들 보면 직접 3년, 5년, 10년씩 그 지역을 굉장히 여행 삼아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라도 고흥 쪽으로 가기도 하고, 경상북도 문경 쪽으로도 와보기도 하고, 또 경남에 저 거제나 고성 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들 그 사전에 여행 삼아 많이 이렇게 가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귀농을 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겁니다. 다음은 주택 및 농지 구입입니다. 은퇴 후 농지 활용, 빈집 정보 활용, 조기 임차 정차 후 구입, 과잉 투자를 지양해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처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자금 여력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3억을 들고 가서
청송으로 만약에 귀농을 한다고 봤을 때 20만 원짜리 땅을 산다 그래도 1000평을 사면 2억입니다. 그러다 또 집을 또 지어야 되고 이거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과 농사는 그 식재를 해서 소득이 나오기까지는 3년쯤 돼야 소득을 하고 4년부터 정상적인 이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적자 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을 얘기를 할 때 바로 땅 사고 집을 사지 마라. 일단 가서 집을 임차를 하고 또 땅도 임차를 해라. 그래서 그 동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여건이나 분위기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과 집을 구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먼저 저질러 놔놓고 나중에 그 지역에 그 정착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걸 다시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 판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음은 영농계획 수립입니다. 귀농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마다 어떤 작물들이 유명한지 그런 걸 잘 살펴서 그 지역에 내려가서 내가 1년 차이는 어떻게 하고 또 3년 차이는 내가 소득을 얼마를 올리겠다. 또 5년 차이는 뭐 5천만 원 소득을 올리겠다. 또는 10년 뒤에는 내 농장의 모습. 이런 사업 계획서를 좀 더 한번 써보고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목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목 선택을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북 성주군 그러면 참외, 경북 김천시, 영천시 그러면 포도, 이게 다 이렇게 작목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목이라는 것은 토양 위에서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잘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성주에서 참외를 키우지를 않고 상주에 가서 참외를 키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 참외보다도 맛도 떨어지고 또 전체 그 성분 중에서 물의 성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산물이 있는 쪽으로 작목 선택이 일단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선택하는 작목 중에는 과수가 23.2%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지 채소, 그 다음에 시설 채소, 이 세 가지가 거의 뭐 주 작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목을 선택을 할 때 개인의 어떤 경제 사정과 감안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곤충 농가하고 그 산란계 농가를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곤충을 왜 이렇게 그 선택을 했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 작목들은 사과 같은 경우에도 식재를 하고 난 뒤에 3년 뒤에 소득이 생기는데, 곤충은 한 서너 달 생기면 이게 자금이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그 농업기관의 교육을 듣다가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할까, 그렇게 계속 해서 2년 동안에 그 대학과 농업기관의 강의를 18가지를 들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곤충을 선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돈과 이 자금의 순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곤충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닭은 기본적으로 좀 키워라, 이런 얘기를 또 좀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금방 이렇게 소득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닭을 좀 키우면 닭은 그래도 계속 알을 낳지 않습니까? 예, 그 알을 팔아서 그래도 쓸 돈을 조금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보면 그 작목 선택의 어떤 이유가
주변의 권유 14.6%. 예, 귀농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해봐라.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이제 사인 머스켓 포도 같은 경우에도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그 선택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주위에 권유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거의 뭐 가격이 절반 이하, 3분의 1 이하로 지금 판매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거는 결국은 그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도 있었지만 이 재배 면적이 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강소농 전문위원으로 현장 한 400개 농가를 제가 다니면서 그걸 보니까 결국은 농산물이라는 게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돈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추석 전에 이 포도를 따내다 보니까 사실 당도가 적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샤인머스켓을 맛을 보고 이런 샤인머스켓도 있나. 그러니까 이게 샤인머스켓 포도가 이 당도가 안 나오면 이게 거의 맛이 무맛이거든요, 완전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역 특화 작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주 가면은 참외 농사. 그 다음에 고추 같으면 영양. 제가 영양에 그 이제 농가를 갔더니 역시 다른 지역의 고추보다도 크기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결국 그거는 토양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소득. 지금 성주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가면은 한 참외 농사를 한 7동이나 한 8동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두 분이 그 퇴직하셔가지고 두 분이 농사 지으면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소득도 1년에 한 7, 8천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 기술이 좀 축적이 되고 나면 추가로 한 7, 8동을 해서 외국인을 고용을 해서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배 용이성. 재배가 힘든 작물이 있고 좀 쉬운 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직장생활만 하시던 분들이 시골 가서 아주 힘든 이 신체적으로 힘든 어떤 농사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과 농사의 경우에만 해도 사실은 농약을 최소 한 11번 정도는 쳐야 됩니다. 농약을 11번 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어성에 어느 한 농가를 갔더니 사과나무를 전부 다 베버리고 은행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은행나무를 심었냐 그러니까 사과는 농약을 많이 치고 이러면 건강이 나빠지지만 은행나무는 한번 심어 놓으면 은행나무는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병충해가 달려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은행나무는 우리 국내에 보면 500년 지금 가는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이나 15년 되면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또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은행나무는 또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한번 심어 놓으면 한 10년 있어야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문제는 있지만 그러니까 귀농을 하기 전에 한 5년이나 7년 정도 남겨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